6개월 전에 산에 올랐는데 지금은 계단도 못 오릅니다. 사실 항상 남자 환자분들이 저 얼마 전까지 산 올랐어요 라고 항상 억울해 하시면서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폐를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더라고요. 46년차 호흡기 한의원의 데이터를 보면 실제로 이런 일이 많습니다. 6개월 만에 폐질환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은 그 6개월 동안 무슨 일이 생기는 건지 여러분은 어떻게 피하실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숨터의 홍은비 원장입니다. 먼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운동이 무조건 폐를 망가뜨린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잘못된 방식이나 과도한 운동은 위험할 수 있거든요. 운동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에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시작하세요. 처음엔 주 1회 정도 가볍게 하시죠. 근데 한 달쯤 익숙해지고 주변에는 막 주 3회는 해야 체력 붙는다고 해서 힘드신데 계속 횟수 늘리고 더 많이 하고 5km 나가세요. 여기까진 괜찮아 보이죠?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겨요. 운동 시작하고 3개월쯤 되면 어떤 분들은 숨이 차기 시작해요. 근데 이걸 운동 부족 탓을 하면서 더한 운동으로 이제 막 회복하시려고 하는데 이건 위험한 거예요. 혹시라도 산을 타시는데 당연히 체력이 늘어서 원래는 숨이 덜 차야 되는데 계속 하는데도 숨이 차다면 주의가 필요해요. 첫 번째, 계단 오를 때 유독 숨이 차요. 평지는 괜찮은데 계단만 오르면 숨 막히는 거 있죠. 운동 부족이니까 더 운동해야겠지 싶은데 체력 문제면 운동하고 쉬면 낫거든요. 근데 2, 3주 운동해도 그대로거나 더 심해지면 사실 폐기능 검사가 필요해요. 두 번째, 3주 이상 마른 기침이 계속돼요. 감기도 아닌데 기침해요. 사실은 이것도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자고 일어나서 가장 많이 나타나시죠. 세 번째로, 최근 체중이 계속 빠지면서 체력도 떨어져요. 이유 없이 체중 줄고 전보다 쉽게 지치고 운동 후에도 회복이 안 되는 느낌? 이거는 사실 오히려 몸이 쉬라고 보내는 신호거든요. 그런데 운동을 무리하게 한다. 그러면 증상은 가속화되고 폐손상도 가속화됩니다. 건강검진 받아도 사실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와요. 흉부 엑스레이는 결핵 같은 감염질환 혹은 이렇게 음영 뜨는 걸 보는 거라서 폐 기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는 사실 폐 활량을 하는 후 부는 검사를 따로 해야 되는데 증상 없다고 넘어가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스크리닝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놓치실 수 있어요. 신호를 무시하고 3개월 더 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산 오르다가 숨이 너무 막히고 다리 힘 안 들어가고 식은땀 나눠서 이제 주저앉으면 그제서야 폐질환 진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운동을 더 했는데 더 악화될까요? 폐가 진액이 빠지면서 더 건조해지거든요. 진이 빠진다고 하죠. 운동이 막 땀이 나잖아요. 사실 면역력을 지켜줘야 되는데 운동을 하다 보면 거기에 에너지가 다 가게 되고, 근데 폐는 이 항상성을 지키려면 촉촉한 걸 이렇게 잡아야 되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걸 점차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과하게 하실 때 그냥 건강한 땀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식은땀 나는 경우들 있잖아요. 이런 게 폐손상이 심해지는 경우예요. 두 번째로는 그냥 운동을 많이 하면 체력이 바닥이 나요. 운동 부족으로 인한 체력이 아니라 폐가 약하신 분들은 오히려 쉬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꾸 운동하다 보면 체력이 바닥나고 내가 이 몸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에 에너지가 덜 가게 되고 염증 자꾸 쌓이고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회복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 운동보다 더 중요한 건 수면, 쉬는 것. 그리고 오히려 폐가 안 좋으신 분들은 체력이 안 좋으신 경우가 많은데 가벼운 온욕이나 땀을 내는 활동으로 체력 소모 없이 충분한 휴식과 온몸 순환이 더 필요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숨이 차는 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차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든다면, 자고 일어나고 호흡기 증상이 심해지고 기침과 가래 반복된다면, 최근 체중 빠지고 체력이 떨어진다면 멈추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운동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 시작하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폐기능 검사와 여러 검사들을 받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양을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50대 이상이시거나 사실 담배 피셨거나 기침 가래 등 원래 폐가 좀 약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사실 먼저 정확한 파악이 중요하고 폐활량 검사를 먼저 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둘째, 감당 가능한 범위부터 시작하세요. 급격히 면역력 떨어지신 분들이 체력 안 된다고 저 PT 끊을까요? 나 필라테스 할까요? 어떤 거 할까요? 마음 서두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제가 그냥 일주일에 좀 쉬어보세요. 심폐지구력이 발달되면 만성질환의 방어 능력이 훨씬 좋아지는 건 맞지만 지금 이미 늦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기력을 적절하게 천천히 늘리시는 게 중요하고, 제일 좋은 건 처음에 햇살을 비추면서 조깅과 온욕을 먼저 추천드려요. 셋째, 치료가 필요하시면 먼저 치료부터 받으세요. 증상이 심하면 사실 폐를 먼저 회복시키고 안전하게 운동을 재개하시는 게 맞지, 운동부터 하면 더 무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치료받고 가벼운 산책만 하시다가 나중에는 등산 그리고 PT 하시는 경우들도 많고 그게 베스트죠.
결론적으로 운동은 좋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에요. 하지만 미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폐 상태 모르고 무리하게 할 경우에는 폐 진액을 빠뜨리고 식은땀 나고 3가지 신호 기억하시죠? 계단 오를 때 숨차고 3주 이상 마른 기침 나고 자고 일어나도 개선되지 않는 게 있다면 꼭 체크하세요. 증상 있으면 운동 강도를 높일 생각보다는 검사부터 받고 필요하면 치료받고 회복하고 차근차근히 6개월은 짧지만 충분히 위험한 시간입니다. 지금 증상 있으신 분들은 미루기보단 오늘 바로 확인하세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숨터의 홍은빈 원장이었습니다.